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금전운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돈은 들어왔다가 다시 흘러나가기 마련입니다. 부자가 되는 데에는 흐름이 필요하고 타이밍이 필요하며 그 기운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도 필요하지요. 풍수에서 말하는 금전운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는 길목이 열리는지 닫히는지 그 에너지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흐름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는 7월 25일은 윤달의 시작일인데요. 평소 같으면 달력에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풍수적으로도 민속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윤달이 원래의 시간 흐름에 삽입된 틈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정체된 운이 풀리고 막혀있던 흐름이 열릴 수 있다고 보셨지요. 특히 윤달의 첫날은 말 그대로 문이 열리는 순간인데요. 그 문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올 하반기 금전운이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달의 첫날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께 필요한 건 무작정 돈을 쫓는 게 아니라 금전운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제대로 여는 일이지요.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윤달 첫날입니다. 오늘은 오는 25일 윤달의 첫날에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과 먹어야 할 음식, 그리고 재물운을 올리는 행동에 대해 전부 전해드릴게요.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윤달의 첫날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무엇보다 어떤 일든 간의 시작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이 오래 남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풍수에서도 처음은 단순한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기운의 방향을 설정하는 순간으로 봅니다. 그날 어떤 기운을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흐름 전체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윤달의 시작일인 오는 7월 25일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날은 단순한 하루가 아닙니다. 음력상으로도 흐름이 바뀌는 문턱이며 전통적으로는 삽입된 시간, 즉 기운의 틈이 열리는 날로 여겨졌습니다. 조상님들은 이날을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기운을 새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바라봤습니다. 그만큼 의미 있고 민감한 날이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매일 먹고 자고 일하는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날은 일이 술술 풀리고 어떤 날은 괜히 꼬이기도 하지요. 이건 단순히 운이 좋은 날, 나쁜 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날의 기운과 내가 맞았는가 아니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윤달의 시작일은 그런 에너지를 조율할 수 있는 굉장히 드문 기회입니다. 윤달 첫날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는 단지 하루의 운세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윤달 한 달, 나아가 하반기 금전운 전체의 바탕이 되는 기운을 정하는 것이지요. 잘못된 방향으로 문을 열면 기운이 새어나가고 맞는 방향으로 열면 금전운을 비롯한 좋은 운이 쌓입니다. 그렇다면 오는 25일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 걸까요? 윤달의 시작일에는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됩니다. 이는 단순히 몸에 해롭다거나 속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윤달 같은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 그 해의 운을 결정짓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윤달의 시작일은 기운이 민감하게 열리고 닫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전운을 막거나 흐트러뜨리는 음식과 습관을 철저히 금기시했지요. 가장 먼저 날생선이나 육회 같은 날 음식은 대표적인 금기 음식입니다. 풍수에서는 날 것이 물의 기운을 과도하게 불러오기 때문에 돈의 기운이 흩어지고 불안정한 소비의 흐름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조상님들도 윤달이나 제사 전과 같이 기운이 중요한 날에는 날 음식을 피하며
삶아야 기운이 고인다는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하지요. 그런가 하면 발효가 지나친 음식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 시기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썩는 기운은 곧 재물의 흐름이 막힌다는 뜻으로 연결되지요. 특히 윤달 첫날처럼 새로운 기운을 담아야 하는 시기에는 묵은 기운이 들어오면 새 기운이 앉을 자리가 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고춧가루 과다 음식도 피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화의 기운이 강한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쓰면 에너지가 들끓고 감정이 날카로워집니다. 무엇보다 지금 시기 역시 여름이며 화의 기운이 충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기운을 더해줄 필요가 없지요. 결국 풍수적으로 소비가 급격히 늘고 다투거나 불안정한 금전운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은 절기 첫날이나 이사 첫날에는 빨간 국은 피하고 맑은 탕이나 흰죽 등을 선택했습니다. 금전운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는지, 어떤 태도로 먹는지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다음과 같은 식습관을 특히 경계했습니다. 예를 들어 흘리면서 먹는다면 재물이 줄줄 새어나간다며 한 소리 듣곤 했지요. 비슷하게 앉은 자리에 발을 털며 먹는 것은 집안의 기운이 흩어진다고 하여 경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급하게 먹는 것도 피해야 하는데요. 기운이 소화되지 않고 부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할 수 있지만 피해야 하는 것 중에는 밥 먹으며 타인의 뒷말을 하는 것도 있는데요. 말의 기운으로 재물이 새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정성스럽고 조심스럽게 기운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윤달 첫날은 그의 남은 기운의 진입문입니다. 이 문이 처음부터 날카롭고 혼탁하게 열리면 그 뒤에 따라 들어오는 운도 불안정하게 흔들릴 수 있지요.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금전운을 부를 수 있을까요? 이번 윤달의 시작일인 7월 25일은 음력상 돼서 절기 무렵으로 기운이 뜨겁고 습하며 에너지 소모가 많은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몸 안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재물의 기운을 담을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하지요. 가장 먼저 흰쌀밥을 먹으면 좋은데요. 흰쌀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깨끗한 곡식입니다. 풍수에서 흰쌀은 토의 기운을 지녔으며 재물을 받아들이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윤달 첫날에는 맑고 따뜻한 흰쌀밥이 좋습니다. 이는 정제된 기운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며 기운의 혼탁함을 줄이고 금전운의 순환 통로를 열어주는 음식입니다. 특히 첫 끼로 먹는 흰쌀밥은 그릇을 비우고 새 기운을 담는다는 큰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도 무척 좋아하셨지요. 다음으로 팥밥 역시 좋은데요. 팥은 예로부터 잡기를 물리치고 아군을 정화하는 대표적인 곡물입니다. 윤달 첫날 먹는 팥밥은 기운을 정리하는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 전의 정화에 해당합니다. 특히 집안 내 음기나 묵은 에너지 정리에 효과적이며 재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기운을 차단하는 데 탁월합니다. 팥밥은 아침 일찍 또는 점심 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찐 옥수수를 먹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계절의 제철인 옥수수는 토와 금의 기운을 동시에 지닌 곡물인데요. 옥수수는 그 자체로 수확과 풍요를 상징하였지요. 그리고 뿌리가 깊고 곱게 자라기에 기운을 한 방향으로 모아주는 작용을 하지요. 특히 통째로 찐 옥수수를 먹는 행위는 전체 기운을 흐트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상징을 지닙니다. 입추 전에 불안정한 에너지 상태를 안정시키며 소비보다는 축적의 기운을 불러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날 반찬으로는 도라지 무침도 좋은데요. 단 너무 맵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라지는 뿌리 깊은 기운을 지닌
대표적인 목 기운의 식물입니다. 기침과 가래를 없애는 약초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풍수적으로는 말의 기운과 의사소통의 흐름을 맑게 한다는 상징이 있습니다. 돈이란 건 결국 흐름이며 이 흐름은 인간관계와 소통의 기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도라지를 맵지 않게 무쳐 먹으면 부드러운 의사소통과 차분한 기운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재물운의 순환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날 연근조림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연근은 진흙 속에서도 깨끗함을 유지하는 뿌리 채소로 심신 안정과 지혜의 상징이지요. 무엇보다 복잡한 마음과 불필요한 소비욕을 잠재우며 재물을 안정적으로 모으는 그릇으로 전환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하여 예로부터 사랑받았던 채소이기도 하지요. 특히 달짝지근하게 졸인 연근은 달콤한 돈이 쌓인다는 의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날 깨끗하게, 조용하게, 정성스럽게 먹는다면 이 단순한 실천 하나가 부자가 되는 기운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기운은 머무는 공간의 상태를 따라갑니다. 풍수에서는 언제나 그 사람의 사주를 보기 전에 먼저 그가 사는 집과 방의 구조를 살펴보는데요. 특히 금전운은 더더욱 공간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제대로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운이 다가와도 흘러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윤달 첫날은 이 흐름을 새롭게 여는 날입니다. 지금까지의 막혔던 기운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때지요. 그 준비의 가장 첫 단계는 바로 청소입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풍수에서는 이 청소가 단순히 더러움을 없애는 행위가 아니라 기운의 흐름을 정비하는 의식으로 여겨집니다. 먼저 재물운이 들어오는 방향인 동남쪽을 가장 먼저 정돈하셔야 합니다. 가구가 어지럽게 쌓여 있거나 먼지가 쌓여 있다면 돈의 길목을 막고 있는 셈입니다. 이 방향부터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정성껏 닦아주세요. 다음으로 중요한 곳이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현관문은 활짝 열고 신발은 가지런히 정돈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에 고여있는 먼지나 물기는 기운을 더럽히고 금전운을 탁하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 부엌도 정리 대상인데요. 조리대에 잡동사니가 가득하다면 재물운이 제대로 자리 잡기 전에 나가버린다고 하지요. 물때는 닦아내고 싱크대 안쪽까지 정리해 두는 것이 풍수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창문도 그냥 열었다 닫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창을 기운의 입구라고 보는데요. 특히 윤달 첫날 아침에는 동쪽 방향의 창문을 활짝 열어 맑은 기운을 들이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는 그 창을 다시 닫아주세요. 들어온 기운이 밤사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 전체를 둘러봤을 때 너무 물건이 많고 숨 쉴 틈이 없는 구조라면 운이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집안에는 반드시 여백이 필요합니다. 식탁 위, 거실의 테이블, 책상 위에는 일부러라도 어느 정도의 빈 공간을 남겨두세요. 그 여백이 곧 재물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공간 정리가 끝났다면 이제는 그 안에 기운을 잡아줄 물건들을 배치해야 합니다. 풍수 아이템은 단순한 인테리어 장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운을 정돈하고 금전의 흐름을 머물게 하는 매개체로 작용하지요. 특히 윤달과 같이 기운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기에는 전통적인 동양의 상징을 담은 아이템들이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것은 소금단지입니다. 소금은 공간을 정화하고 탁한 기운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자기나 옹기와 같은 단지에 천일염을 담아 현관 바닥 구석이나 옆벽에 두시면 좋습니다.
복주머니도 효과가 큽니다. 붉은 천에 지폐 2장과 함께 팥과 쌀을 조금 넣어 서랍 속이나 쌀통 안에 넣어두면 재물의 기운을 담는 역할을 하지요. 복은 공간이 아니라 그릇에 담긴다는 말이 있듯이 그 복주머니 하나가 그 해의 재물 기운을 붙잡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황동으로 된 작은 금고나 상자는 금의 기운을 머금고 있어 돈이 흘러나가지 않게 붙잡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새 지폐나 금을 넣어 책상 아래나 서재에 두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아이템들은 아무데나 놓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질서와 마음을 담아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달 첫날 반드시 해주셔야 하는 실천 행동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창문을 오전 중에 열고 그 아래에 소금단지를 잠시 놓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복을 맞이하는 문 열기 의식과 같습니다. 쌀독 위에 짧은 감사문을 한 줄 써서 붙여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언제나 풍요롭습니다. 돈이 나에게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같은 문장인데요. 이런 작고 사소한 행동들이 나와 재물운의 흐름을 연결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윤달 첫날 행동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운은 외부 환경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공간을 잘 정리하고 좋은 음식을 먹었다 해도 그날 행동 하나가 잘못되면 기운이 어긋나 버릴 수 있지요. 풍수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기운의 손실입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도 전에 흘러나가 버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데요. 특히 윤달의 시작일은 기운이 막 형성되려는 아주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윤달 첫날 절대 피하셔야 할 행동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을 빌려주는 일입니다. 누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이날만큼은 재물의 흐름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물론 빚을 지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다는 건 내 운을 담보로 넘기는 것이며 그것은 윤달 한 달 내내 금전운이 마이너스로 작동하는 원인이 될 수 있지요. 비슷하게 지출에 있어서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사실 요즘 시대에는 디지털 속에서 돈을 쓰는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온라인 쇼핑, 코인, 주식 이런 것들로 인해 좀 더 편리하긴 하지만 윤달 첫날에는 특히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충동적인 투자나 필요하지 않은데 산 물건들. 이 모든 것이 실제 금전운의 구조를 흔들 수 있습니다. 이날은 지출도 꼭 필요할 때만 가능한 낮 시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운은 보이지 않는 흐름 속에서도 의식이 작용할 때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으로 주의할 행동은 말입니다. 말은 기운을 실어 나릅니다. 특히 험담이나 뒷말, 불평은 자신의 입을 통해 탁한 기운을 뿜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윤달의 첫날은 새로운 에너지가 자리를 잡아가는 때인데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공간 안으로 흩뿌려지면 들어오려던 금전운이 머뭇거리거나 아예 돌아서 버립니다. 이날만큼은 말수가 조금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말로써 복을 끌어들이는 날이기도 하니 좋은 말 한마디가 훨씬 큰 가치를 만들어내지요.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밤늦게 외출하거나 괜히 남의 집에 들르는 일입니다. 풍수에서는 밤이 되면 기운이 가라앉고 외부의 흐름은 혼탁해진다고 봅니다. 이때 불필요하게 집을 비우거나 타인의 기운이 얽혀 있는 공간에 들어가면 내가 정성껏 정리한 기운이 뒤섞이게 됩니다. 특히 윤달 첫날 밤은 기운을 정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조용히 집안에서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윤달의 시작은 단순한 음력상의 하루가 아니라 금전운의 방향을 정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 해의 흐름이 바뀌지요.
특히 금전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행동, 말, 음식, 정리된 공간, 그리고 마음의 방향이 그 자체로 기운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은 준비된 자리에 앉고 돈은 길이 열려 있는 곳으로만 흘러듭니다. 윤달은 단 하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윤달 한 달 동안 어떻게 금전운을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면 좋은지도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도 전달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